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35년 동안 세계사를 가르쳐온 한 교사. 그가 마지막 인생을 바꾼 건 뜻밖에도 한국의 한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감동을 넘어 그의 가슴에 불을 지핀 건 다른 이유가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 창문 너머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35년 동안 반복된 일상이지만 여전히 아침은 무겁게 느껴져요. 58년을 살아오며 깨달은 진리가 있다면 세상은 어디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오늘 수업 자료를 다시 한번 훑어봅니다. 세계사 수업에서 다룰 내용은 매년 같아요.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 프랑스 혁명의 원인과 결과, 학생들의 얼굴만 바뀔 뿐 내용은 언제나 그대로죠. 가끔은 내 목소리에서도 지루함이 묻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고등학교 복도를 걸어가며 생각합니다. 이제 은퇴까지 6개월, 30년이 넘는 교직 생활이 끝나간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후의 삶이 막막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수업은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됩니다. 동양과 서양의 문명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인간의 욕망과 필요는 비슷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공허하게 느껴져요. 학생들은 노트에 열심히 필기를 하지만 내 말이 얼마나 그들의 가슴에 닿을지는 의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지나가는 풍경들, 사람들의 표정, 도시의 소리,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어쩐지 멀게만 느껴져요. 35년 동안 같은 도시에서 같은 일을 하며 살아왔는데 가끔은 내가 정말 살아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내일 수업 계획을 생각하다 잠이 듭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은퇴할 때까지 같은 일상이 반복될 것입니다. 세상에 더 이상 감동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며 눈을 감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학교 근처 작은 식당 엘 파라이소로 향했어요. 이곳은 10년 넘게 다니는 단골집이라 주인 페드로는 항상 반갑게 맞아줍니다. 오늘따라 식당 안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두 식당 한쪽에 설치된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호기심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자막에 폭삭 속았수다라는 제목이 보입니다. 화면 속 배경은 푸른 바다가 보이는 어딘가의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왜 아르헨티나 식당에서 한국 드라마를? 의아한 마음에 페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이 드라마가 핫해요. 우리 아내가 푹 빠져서 가게에도 틀어놓았더니 손님들도 좋아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텐데 왠지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식당 안 사람들이 음식을 먹다 말고 화면에 빠져드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별것 아닌데 왜 저렇게 몰입하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숟가락을 내려놓고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드라마는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학교로 돌아가야 하는데 왠지 자리를 떠나기 아쉬웠어요. 계산을 하며 페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드라마 매일 같은 시간에 해? 아니요. 한국 넷플릭스에서 계속 볼 수 있어요. 선생님도 관심 생기셨나 봐요?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내 말과 달리 웬일인지 내일도 같은 시간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해 텔레비전을 켰지만 채널을 돌리다 멈췄습니다. 자꾸만 그 드라마 장면이 떠오르는군요. 노트북을 열고 폭삭 속았수다 검색창에 입력합니다. 내가 이러고 있다니 스스로도 놀라워요. 검색 결과가 화면을 채웁니다.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시대극이라는 설명이 눈에 들어옵니다. 제주도. 입으로 천천히 발음해봅니다. 교과서에서 한국을 가르칠 때 서울, 부산 정도만 언급했지 제주도는 다룬 적이 없었어요. 드라마 첫 화부터 찾아 재생합니다. 화면이 시작되자 푸른 바다와 현무암 해안가 그리고 초가집들이 보입니다. 나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어요. 시계를 보니 어느새 새벽 1시. 깜짝 놀라 화면을 끕니다. 나도 모르게 3시간 동안 연속으로 3편을 봤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 또다시 엘 파라이소로 향했습니다. 페드로는 나를 보자마자 알았다는 듯 웃었어요. 오늘도 방영해요. 5분 후에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이전 편들을 몰아보기 시작했어요. 제주도의 방언,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풍경, 시대극 특유의 느낌.
전부 낯설었지만 동시에 묘하게 끌렸습니다. 무엇보다 대사 하나하나에 담긴 인간성,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가슴을 울렸어요. 애순아, 어차피 사람은 다 결국 고아로 살아 부모 다 먼저 죽어도 자신은 사라져. 영희의 이 대사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훌쩍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30년 교직 생활 동안 메말라가던 감성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드라마를 보며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졌어요. 인터넷으로 한국 역사를 찾아봤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놀라운 경제 성장. 교과서에서 다뤘던 내용보다 훨씬 깊고 복잡한 역사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피상적으로 가르쳐왔는지 부끄러워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수업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시아 역사를 다룰 때 전보다 더 자세히, 더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학생들도 내 변화를 느꼈는지 더 집중해서 듣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오늘 수업은 왠지 다르네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학생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각 나라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가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느낀 감동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무실에서 점심을 먹으며 동료 교사들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정말 감동적이더군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라미레즈가 고개를 들며 반응했습니다. 한국요? 그냥 IT 강국 아닌가요? 삼성, 현대 그런 거 말고 뭐가 있나요? 그의 말에 묘한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가 전부는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닫고 있었거든요. 다른 동료 가르시아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시아 국가들은 역사도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배운 세계사에서도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한국은 비중이 작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분노까지는 아니지만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내가 가르쳐온 방식, 내가 믿어온 통념들이 얼마나 편향되어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교실로 돌아와 수업을 시작하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세계사는 얼마나 편향되어 있을까요? 수업이 끝나고 몇몇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에서 언급하신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추천할 책이 있나요? 한 학생이 던진 질문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선생님, 역사책에는 한국이 항상 중국이나 일본의 그늘에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정말인가요? 그 순간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건 완전히 정확한 설명은 아니란다. 나도 최근에야 제대로 알게 됐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역사를 가진 나라야. 친한 친구 안토니오를 만났을 때도 드라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야. 한국인들의 정서가 우리와 다르면서도 통하는 부분이 있어. 안토니오는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나라 역사도 별거 없다던데 뭐가 그렇게 대단해. 그냥 최근에 경제 발전 좀 했다고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으니 화가 났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뿐이야. 나도 최근에야 알게 됐는데 한국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안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드라마 한 편에 감동받은 것을 넘어 내가 알던 세계에 대한 인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깊이 공부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세계사 관련 서적들을 검토하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책에서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의 부속 정도로 언급되어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일본 측 자료를 인용한 책들이었습니다. 역사적 사실들이 미묘하게 왜곡되어 있었어요. 일제 강점기에 대한 설명은 단 몇 줄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일본의 근대화 지원이라는 표현으로 순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책장을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위해 대학 도서관까지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발견한 옛 교과서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은 단순한 이념 갈등으로 축소되어 있었고 한국의 문화적 업적들은 대부분 중국이나 일본의 영향으로 설명되어 있었어요. 진짜 한국은 이런 게 아닌데.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내가 그동안 학생들에게 이런 왜곡된 시각을 전달해왔다는 사실이 죄책감으로 다가왔어요. 집에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한국 역사에 대한 더 정확한 자료를 찾기 위해 영어,
스페인어로 된 사이트들을 뒤졌어요. 하지만 많은 웹사이트에서도 비슷한 오류와 편향이 보였습니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한글 창제조차 중국 문자의 변형으로 오해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체계적인 왜곡이잖아. 드디어 한국인 학자들이 영어로 쓴 자료들을 발견했어요. 그들의 글에서 비로소 진실된 역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과학기술의 역사, 그리고 현대 민주화 과정의 감동적인 이야기들. 책상을 치며 탄식했습니다. 내가 이걸 몰랐다니. 내가 역사교사라면서. 다음 날 학교에서 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세계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 자료의 필요성을 설명했어요. 마르티네즈 선생, 당신 갑자기 왜 이러나요? 교과서는 교육부에서 검증한 내용입니다. 당신 한국 드라마 때문에 흥분한 거 아닌가요? 교장의 반응에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혼자라도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고 그것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자료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감동하고 아쉬워하는데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교직 시간, 이 소중한 깨달음을 어떻게든 나눠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6개월이 남았어.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결심했습니다. 은퇴 전 마지막 프로젝트로 학생들과 지역사회에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머릿속에서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교장실을 다시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제안을 가지고 말입니다. 교장 선생님, 제 은퇴 기념으로 특별 강연회를 열고 싶습니다. 세계의 숨은 이야기라는 주제로요. 교장은 미심쩍은 표정이었지만 오랜 교사의 은퇴 기념 행사를 거절할 이유는 없었나 봅니다. 좋아요. 하지만 정규 교육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요. 허락을 받은 후 바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강연 내용을 구성하고 시청각 자료를 모으고 발표 방식을 고민했어요. 모든 자료는 검증된 사실에 기반하도록 신경 썼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어요. 다음 달에 특별 강연회를 열 예정이에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만나지 못한 세계의 진짜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뜨거웠습니다. 특히 제가 최근 수업에서 보여준 변화를 느꼈던 학생들은 더욱 관심을 보였어요. 준비 과정에서 의외의 조력자도 만났습니다. 역사 동아리 학생 중 한 명인 카를로스의 어머니가 한국계 아르헨티나인이었어요. 그녀를 통해 더 정확한 자료와 시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 어머니가 한국에서 보내온 책들이 있어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강연 일주일 전 학교 게시판에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 의사를 밝혔어요. 걱정되면서도 설렜습니다. 이것이 내 교직 생활의 마지막이자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내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업이 될 거야. 강연회 당일 학교 강당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들, 학부모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 자리를 채웠어요. 심지어 지역 신문사 기자도 보였습니다. 무대 뒤에서 준비하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넘게 매일 수업을 해왔지만 오늘은 특별히 긴장됐어요. 이것은 단순한 수업이 아니라 내 교직 생활의 총체적 성찰이기도 했으니까요. 심호흡을 한 후 무대에 올랐습니다. 객석을 바라보니 다양한 표정의 얼굴들이 보였어요. 호기심, 의문, 기대 모두를 품고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몰랐던 세계에 관한 것입니다. 역사 교사로 30년을 보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최근에야 깨달았습니다. 화면에 폭삭 소가수다의 한 장면을 띄웠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몇 달 전, 저는 우연히 이 드라마를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국적인 이야기로만 받아들였지만 점차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됐어요. 드라마의 주요 장면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아픔, 한국 전쟁의 상처, 그리고 경제 발전 과정에서 보여준 인내와 끈기. 모든 설명은 검증된 역사적 사실에 기반했어요. 교과서에서 볼 수 없었던 이야기들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삼성과 현대로 대표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5천년의 역사와 독특한 문화를 가진 나라죠.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설명할 때는 많은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한 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라미레즈였어요. 마르티네즈 선생, 당신이 말하는 내용은 교과서와 많이 다른데요. 이런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쳐도 되는 건가요? 긴장된 순간이었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교과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더 넓은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를로스의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한국계 아르헨티나인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마르티네즈 선생님이 오늘 전해주신 내용은 매우 정확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역사가 이렇게 존중받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말에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강연의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세계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렌즈이기도 합니다. 더 넓고 더 정확한 렌즈로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세계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호기심과 깨달음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예상보다 많은 질문이 쏟아졌어요. 학생들은 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막 부분에서는 폭삭 소가수다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주인공 영희가 아버지의 묘 앞에서 전통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조상을 존경하고 가족의 연속성을 중요시하는 동양적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이런 가치는 세계 어디에서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죠.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은퇴식 날이 밝았습니다. 학교 강당에 모인 교사들과 학생들이 제35년 교직 생활을 축하해 주었어요. 꽃다발을 받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변화가 제 인생의 마지막 교직 기간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다고 말이죠. 여러분의 교사였던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마지막 몇 개월은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한 시간이었어요. 강당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교실을 둘러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 서 있던 그 자리, 칠판 앞에서 세계사를 가르치던 공간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며 카를로스의 어머니가 보내준 폭삭 소가수다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권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카드에는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도록이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그 카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편의 드라마가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테라스에 앉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저녁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이제야 세계를 새롭게 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진짜 세계를 만났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가르침의 길을 떠나는 순간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웠다는 아이러니가 가슴을 적셨어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에서 신문을 읽고 있을 때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강연회 때 가장 열심히 질문했던 마리아였어요. 마르티네즈 선생님, 정말 뵙고 싶었어요. 선생님 강연 이후로 저희 몇몇 학생들이 세계 문화 탐구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첫 주제가 한국이에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작은 씨앗이 이미 싹을 틔우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지역 문화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강연 소식을 듣고 세계 문화의 밤 행사에 초청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이제 제 남은 시간은 이런 방식으로 쓰이게 될 것 같았습니다. 집 서재를 정리하며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모은 한국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다른 소외된 문화권에 대한 자료도 모으기로 했어요. 이것이 은퇴 후 제 작은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컴퓨터를 켜고 블로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숨은 이야기들이라는 제목으로요. 제가 발견한 한국의 진짜 모습과 앞으로 발견하게 될 다른 나라들의 이야기를 기록할 공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카를로스의 어머니가 저를 한국문화원 행사에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계 아르헨티나인들을 만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의 이민 역사,
정체성 유지를 위한 노력,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과정, 모든 이야기가 소중했습니다. 마르티네즈 선생님, 당신 같은 분이 우리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오는 저녁이었어요. 같은 도시, 같은 길이지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블로그에 첫 글을 올리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면서 진정한 세계는 내가 은퇴할 무렵에야 만났습니다. 한 편의 드라마를 통해 새로운 세상이 열렸고 그것은 내게 겸손함과 경이로움을 동시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세계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글을 올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평생을 세계사만 가르치며 살아온 한 아르헨티나 교사. 어느 날 우연히 만난 한국 드라마 한 편이 그의 인생과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나라. 교과서 속 한 줄로만 알았던 한국. 그 깊은 역사와 따뜻한 정서를 알게 된 그는 자신의 마지막 교직 인생을 걸고 진짜 세계를 학생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움과 왜곡된 세계사를 넘어 진실을 찾아 나선 한 사람의 변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진심 어린 감동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가슴 깊이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